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 기억나셔요? 뭐 했는지? 지난주. 그쵸. 튀르키예, 터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신 헌금은 모두 튀르키예 구호 헌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해주신 헌금들은 다 튀르키예로, 거기다 좀 더 보태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난주에 또 한 번 지진이 났답니다. 들으셨죠? 6.4짜리 또 지진이 나가지고 이미 흔들린 집안이 또 흔들려 버리니까 더 큰 사상자들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구호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경제위기 3, 세 번째 순서,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한번 했던 강의였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478억 달러가 적자였어요. 작년에 적자요. 478억 달러가 적자였어요. 이거 단군 이래 최대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무역 적자가 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외환위기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금리 계속 올라가고요. 우리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큰 문제 올 수 있어요. 우리 다 대출들 있으시잖아요. 혹은 받으실 예정이잖아요.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뭐 다 있잖아요. 그 이자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무너져요. 벌써 지금 울산에 대우건설이 울산에서 440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다가 지으려고 하다가 그걸 그냥 440억 물어주고 포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건설사들과 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슬픈 건요, 올 1월달 적자가 무려 127억이에요. 작년 한 해가 478억이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26일이잖아요.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 적자가 60억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적자가 현재 187억에 다다르고 있어요. 올 50일,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50일간 적자가 187억. 여러분, 그래서 역대 최대입니다. 또 이렇게 가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50일 만에 작년 전체의 40% 무역 적자를 지금 저희가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에 40%, 50일 만에. 그러면 올해는요, 무역 적자가 1,000달러를 넘을 겁니다. 1,000만 달러를. 400몇 억이 아니라 1,000억 달러를 넘어갈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거의 나라 망한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 준비를 하잖아요. 나름 우리라도. 그래야 돼지고기 먹을 거 조금 줄이고, 돈가스로 줄이고, 소고기 먹고 될 거 뭐 이렇게 줄이는데, 이런 걸 몰라요, 지금. 언론에서 일부러 숨겨요, 계속. 지금 엄청난 무역 적자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더럽고 안 입고 오시죠?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새로 집 사서 그런 계획 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자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뭐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이 만약에 있으시면 꼭 쥐고 계시고요. 그리고 뭘 일 벌리지 마세요. 지금은 절대 일 벌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니까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작년에 이거 보세요. 작년에 4대 주요 은행 단기 순이익 변화예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모든 은행들이 이득이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작년에. 2022년에 은행들이 다 순이익이 올라갔어요. 왜요? 이자가 올라가니까. 은행들은 다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은행들은요. 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수석 보좌관 회의에 2월 13일 날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은행이 돈잔치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은행을 막 비판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일 같습니까? 나쁜 일 같습니까? 좋은 일 같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 은행이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사기업이죠.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에 왜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그쵸? 그 파장이 어떻게 났느냐? 2월 13일 아침에 이렇게 은행은 공공재일 수도 있어. 돈잔치 하지 마! 했어요. 했더니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4일, 단 4일 만에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등등 해서 시가총액 총 주식이 2조 원어치가 떨어졌어요. 대통령 한마디에 주식이 2조 원어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왜요? 당연히 은행이 공공재라는데 나는 은행 주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근데 공공재라고 막 그래요. 내 건데 은행이 내가 지금 0.1% 갖고 있는데 주식이 훅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발언에 다른 자잘한 은행들까지 다 합해서 총 5조 원어치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주식이 5조 원어치가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리고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돈 넣었다가 이게 은행의 공공재가 돼버리면 자기 돈 다 뜯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은행주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한마디로 금융주가 폭락했고요. 시가총액 5조 원이 날아갔고 외국인들이 2조 원어치를 팔고 나가버렸어요. 외국인.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여러분. 무역 적자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낮아지고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요 한마디로 2조 원이 또 날아가 버렸어요. 2조 원이. 대충 2천억 달러가 날아가 버렸다고요. 이거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뉴스에 잘 안 나죠, 이거. 예. 근데 금융권에서는 지금 초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 혹시 SK 쓰시는 분들 갑자기 데이터 준다 그러지 않나요? SK 쓰시는 분들. 그쵸? 갑자기 데이터 준다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얘기했거든요. 통신이 공공재다라고. 통신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급락했어요. 예. 몇백억 떨어졌어요, 또. 또 대통령의 한마디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자, 은행에 돈 많이 벌었죠, 지금, 은행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돈 엄청 벌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요? 김동관 집사님? 그 입모양 맞아요.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세금이에요. 그렇죠? 세금 매기면 돼요. 니네 이익이 올랐어? 그러면 법인세 이렇게 막 이만큼 내. 그리고 또 여러분 횡재세라고 들어보셨죠? 횡재세. 이렇게 갑자기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이런 업종이 큰 돈을 벌면 그 돈에 거기에 세금을 먹여서 기부받는 형식으로 해서 불쌍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걸 횡재세라고 유럽에서 있어요. 그거를.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세금 갖고 하면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요. 대기업 세금 어떻게 해줬죠? 다 깎아줬죠. 그쵸? 총 13조를 감액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주식 어떻게 하라? 절대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는요. 기업의 가치 보고 투자하는 그런 좋은 주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한마디에 지금 몇 조가 확 날아가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KB 금융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쳐봐요. 여러분 아마 피눈물 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또 말씀드리면 이런 걸 언론에서 안 알려줘요.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대비를 할 텐데 안 알려줘요. 이거 지금요. 굉장히 조그만 기사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갑자기 정부에서 2027년까지 자살률이 30%를 낮추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되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왜 자살할까요?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혹시 자살을 하신다면 왜 하실 것 같습니까? 왜? 힘들어서죠. 그쵸?
힘들고 어려워서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입니다. 자살률을 낮춘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죠. 여기 김순애 집사님, 지금 사시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으시죠? 팍팍하시죠? 만약에 지금보다 소득이 반으로 떨어진다면 정말 힘드시겠죠? 만약에 근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확 늘리면요. 그렇죠. 아니 저희 코로나 때 지원금 받으니까 다들 마음 따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맞춰보십시오. 퀴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까요?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 캠페인을 벌인다?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좋은 거죠. 자살하지 말자. 뭐 개똥밭에 굴어도 이승이 최고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도 캠페인도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번개탄 생산을 중단시킨답니다. 그리고요, 그 수면제 등 신종 자살 수단에 대한 거 온라인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교량 난간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답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코미디 개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표정 어떠신지 아십니까? 이거 나 허리예요, 진짜. 턱이 빠지죠. 이런 정책을 펴요. 아니 여러분, 저희 항아리 삼겹살 몇 번 드셨잖아요. 번개탄 필요해요. 예. 네. 번개탄 캠핑 가서 얼마나 좋은데요. 숯불구이 할 때 번개탄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죽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살기 어려운 나라면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살기 좋게 뭐 세금도 좀 깎아주고 병원 가면 그냥 무상으로 해주고 교통도 편하게 해주고 난방비 폭탄 안 맞게 해주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장애인 콜 같은 거 많이 늘려주고 그렇죠? 그 장애인 콜 기사들 좀 교육 확실히 시켜서 그들도 좀 돈 좀 더 줘서 친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무상 교육해주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기 좋아지면 자살 안 하겠죠. 그렇게 해주는 게 정상인이잖아요. 근데 환경은 안 바꿔주고요. 번개탄으로 자살하네? 번개탄 팔지 마. 수면제로 자살하네? 수면제 팔지 마. 다리에서 떨어지네? 야, 다리에 난간 설치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죽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언론에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자, 아직 놀랄 시일 더 남았습니다. 갑자기 신동진 벼라는 걸 퇴출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신동진 벼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자, 이거는 신동진 벼라는 거를 종자를 등록해야 하는 거예요. 특허권 같은 거예요. 특허권 같은 거. 2000년도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을 개량했더니 신동진 벼가 그 전에 벼들보다 끝내주더라 라고 특허 같은 거를 이렇게 등록한 겁니다. 이 신동진 벼의 특징은요, 그 전에 남평 참동진 다른 벼보다 보세요. 쌀알이 굵죠. 쌀알이 한 1-20% 굵어요. 똑같이 해도. 그리고 똑같은 하나의 줄기에서 보면 참동진보다 신동진이 똑같이 벼 하나의 줄기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신동진 벼예요, 여러분. 신동진 벼는요, 일단 밥 향기가 좋고요. 그리고 밥이 차져도 그 맛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밥으로 먹어도 좋지만 초밥이나 김밥이나 2차 가공품으로 먹어도 좋은
그런 게 신동진벼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잘 먹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라도나 김제 같은 데 그런 데는 전체 재배면적이 한 7, 80%를 다 이걸로 재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 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쌀이 남아 돌아? 야 신동진벼 재배하지 마. 이래버렸습니다. 미치겠죠. 아니 쌀이 남아 돈다고 쌀값 떨어졌다고 재배하지 말래요. 미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도 여기 이쯤 되니까 잉? 이거 조사를 하면서도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 돌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한소리가 기부한다 그랬습니다. 터키나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보내요. 그렇죠? 예, 북한에 보내요. 예, 또요. 그렇죠? 예, 쌀로 막걸리 만들고 뭐 만들면 돼요. 그렇죠? 예, 또요. 예, 그렇죠. 다른 나라 수출 많이 하고 좀 저가라도 방법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처럼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책의 천재들 아니시잖아요. 우리 다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부에서 야 1등 안 돼. 신동진 이 벼 너무 좋아. 그래서 벼가 남아 돌아. 니네들 우리 국민들 농민들 재배하지 마. 그러면 우리 뭐 먹어야 돼요 이제? 참동진 먹어야 돼요. 맛없는 쌀 먹는 겁니다. 맛없고 조금 나는 거 먹으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에 귤이 풍작이 들었어요. 귤값이 똥값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한번 당해봤어요. 그 일을. 군대에서 귤이 박스로 나와요. 귤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정부에서 제주도 귤이 막 남아 도니까 정부에서 대량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귤값 떨어지지 말라고.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일 만만한 군대 갖다 풀었어요. 예. 군인들이 보고 그럼 제가 그때 귤을 손에 노란 물 들도록 먹은 적이 있었어요. 또 맛있어요. 또 제주도에서 바로 오니까. 그렇게라도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저 이북에 정말 우리 만만한 북한 있잖아요.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정 안 되면 진짜 그냥 나눠줘요. 그렇죠? 그냥 나눠줘요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 알아서 먹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1등을 하지 말래요. 자, 농민이에요. 참동진벼는요. 그러니까 신동진벼가 좋은 거고 2등이 참동진이에요. 이 참동진벼는요. 키가 크고 수량이 적기 때문에 신동진에 비해 품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합니다라고 농민들이 얘기해요. 즉 간단하게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쌀 한 가마니를 거두기 위해서 신동진은 낫지를 3번만 하면 되는데 참동진은 4번, 5번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정책은요. 쌀이 남으니 1등 품목을 없애버리자 그 소리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지금 농부들이 데모하고 있어요. 농부들이. 연구 개발자 여러분 쌀 품종 하나 개발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구 개발자들 피눈물 흘리고요. 농가들 피눈물 흘리고요. 쌀 먹는 우리들도 손해보는 모두 다 손해보는 그런 정책이에요. 정책적 상상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이 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젠 기대도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년에 소가 남아 돌았대요. 그랬더니 내년까지 소 14만 마리를 죽여버리겠대요. 소가 너무 많아서 소고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가가 힘드니까 소를 죽여버린대요. 그것도 암소로.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가 너무 많아서 소고기 가격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 하면 돼요. 저기 지진 난 데 갖다 주고 북한 갖다 주고 아니면 저도 소고기 먹고 싶거든요. 저 같은 사람 갖다 주고
그죠?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 지난 설에 이 정부에서 설 되면 설 선물들 돌리는 거 아시죠? 제가 되게 웃긴 걸 봤습니다. 우리 애정쌤께서 정부에서 선물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대통령 윤석열 찍힌 정부 선물을 받으셨어요. 내용이 뭐였죠? 그때 뭐 들어있었죠 거기에? 참치 캔이요.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견과류 세트를 받았대요. 근데 그 견과류 세트가 외국산이에요. 그러니까요. 쌀을 사서 돌리든 소고기 사서 돌리면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 농가에서 남는 쌀, 남는 이런 거 다 사서 돌리면 되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3.1절 기념으로 돌리든가 뭐 등등등 할 수는 있는 건 많죠. 그리고 군대, 교도소, 학교 등등 급식 같은데 야 니네 학교 급식에 갑자기 소고기가 막 나와. 얼마나 좋겠어. 봐 벌써 백송이 짠하 왔다 봉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린대요. 이건 이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책적 머리도 바보고 누군가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이더스의 손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왕이 실존하는 왕이에요. 실존하는 왕인데 그 왕이 하필 튀르키예 왕이에요. 예, 프리기아라는 옛날 튀르키예에 있던 그 왕인데 그 왕의 전설이에요. 그 왕은 만지기만 하면 다 황금으로 변한대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마이더스의 손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그 사람이 개입하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합니다. 마이다스의 손. 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다 잘 돼요. 좋은 사람이죠. 이거를 비꼬는 말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손대기만 하면 다 망해요. 제발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조롱받고 있어요. 손대기만 하면 이상한 꼴이 나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해외 수출이 다 떨어지고 있죠. 무역 적자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흑자 내는 효자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K컬처, 드라마, 한류, 음악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무서운 게요. 이 정부가 한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발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대원칙이 뭐였냐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게 역대 정부의 문화 정책에 대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화 만들지 마! 이렇게. 그 1번이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웃기죠? 우리 또 유명한 감독 여러분이 아는 우리나라 감독 또 이름 대보세요. 봉준호 말고 누구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옛날 얘기고요. 예, 요즘에 또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흥행 순위 1, 2, 3위가 모두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대박이 나잖아요, 요즘에요. 그 이유는요. 정부에서 지금까지 지원만 하고 개입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드라마를 가끔 배우곤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시작을 하면. 그거 지금 해외에 다 수출해서 돈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하지 말아라고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아셔야 우리 삶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관계된 곳에 뭔가 정부에서 개입을 하려고 한다? 막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중앙정부와 뭔가 협력을 할 일이 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신동진표 금지했잖아요.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각 지방정부 있죠. 서울을 제외한 지방정부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그들에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당장 종자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올 파종할 종자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방 정부들이 중앙 정부와 싸우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 예. 주일날 참 슬픈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옆에서 잡채 먹겠습니다.